안녕하세요. 나의 언니들입니다. 요즘 AI 시대라는 말 많이 듣는데 AI가 일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잘하게 될수록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더 자주 하게 되는데요. 나는 앞으로 쓸모 있는 사람인가? 일은 계속 바뀌는데 난 누구로 남게 될 것인가? 오늘은 이 질문을 기술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정체성 탐구와 조직 개인의 성장을 연구해 주신 이항심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Q1 선택하셨거든요. 네. Q1 왜 선택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셀프로 자기소개하는 곳이라서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단 상담심리학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고요. Future Work, 네. 미래의 일 연구소 소장으로 있어요. 미래의 연구소는 다학제 연구기관이고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함께 창조해 나간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세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같이 답을 찾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실행 연구 기관이거든요. Q를 선택한 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인 것 같아서 네. Q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어쨌든 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계속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Q를 선택하셨다. 그렇죠. 교수님이 보시기에 AI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것이 무엇인지, 왜냐면 AI로 인해서 역할이 점점 쪼개지고 직무는 또 유동화되고 조직은 점점 임시적인 그런 것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사실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저도 그런 질문을 같이 고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AI의 변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네네네. 속도감이 너무 빨라서 맞아요. 이게 같이 답을 구할 시간조차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감인 것 같아요. 그 감이 뭐냐면 AI 시대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저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 쓸모감, 네. 뭐 기여감, 어. 효능감, 그런 감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잃어가면 공허감을 또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건 얻는 감이네요. 그렇죠. 네. 또 연결감 같은 것들도 많이 이슈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더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그런 지점에 저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제가 우려하고 있는 지점은 AI 시대 알고리즘 편향을 저희가 타게 되는데 뭐 그렇죠.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내가 보면 볼수록 비슷한 그렇지. 관점을 가진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셀렉션해서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버블 안에 갇히게 되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게 또 사실이죠. 유발 하라리의 그 넥서스? 넥서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가장 큰 권력을 쥐게 되는 사람이 앞으로는 터다. 큐레이션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큐레이티드 된 대로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알고리즘이 그거인 거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해서 더 정보가 확대됐다, 열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편향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세계에서는 뭐 인종 간의 그런 편향들 있을 수도 있고 성별 간 우리나라 굉장히 또 이슈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분열 같은 거 우리 원하지 않은 미래인데 그런 게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버블 안에 갇히고 교수님이 또 말씀하셨던 게 버블을 터트려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연결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또 AI가 일을 많이 대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안이나 혼란이 있다면 교수님은 어떤 게 가장 크다고 보세요? 일자리에 대한 불안을 가장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불안감을 앞에서 목도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 불안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회사가 더 이상 신입을 뽑는 게 아니라 아예 숙련자를 뽑거나 아니면 AI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비용적인 절감 문제 때문에 AI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고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일이 향후 5년 후에는 AI가 대체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방향이 나쁘다라기보다도 이 방향으로 가는
속도감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굉장히 빠르게 잃거나 대량 실업이 일어나거나 또 학생들이 일할 경험의 기회 자체를 아예 박탈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우리가 구축해 나가면서 이 변화들을 조금 더 인류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AI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윤리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바로 시작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속도의 조절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이게 경쟁이랑 또 맞물려 그렇죠. 있다 보니까요. 맞아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그런 고민들, 그 기후협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AI와 좀 우리의 인류에게 적정한 속도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최소한의 실업을 막으면서 또 사람들이 서포트하게 또 다음 일의 전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정말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잠깐 멈추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냐면 레귤레이션이고 윤리고 아직 너무 안 된 셋업이 안 된 상태에서 기술이 너무 빨리 지금 나가다 보니까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멈추자고 하면은 제일 앞서 있는 오픈 AI는 싫죠.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가속 페달을 모두가 밟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다 같이 달리니까 그 조직 내에 있는 개인들도 거기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다 버리고 갈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들을 도울 것인가라는 또 질문과 시스템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구축을 해야 되는데 또 반면에 AI를 너무 잘 쓰셔가지고 AI 굉장히 앞단에서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이 번아웃이 온다. 그렇죠. 저도 생성형 바로 상태다 나는. 네. 이게 다른 류의 뇌를 쓰는 것 같다. 인지적 번아웃에 더 이제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안 쓰고 있으면 불안하고 이걸 또 쓰자니 이제 계속 과부하가 걸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AI 쓸 때 그런 인지적 번아웃도 막으면서 쓸 수 있을지 이런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토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하고 결국에는 준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부작용들일 텐데 그거에 대한 거. 오늘 이 주제를 같이 얘기하면서 가장 마음에 떠올랐던 부분은 지금 AX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또 돌아보면서 저희가 해답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산업화 시대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는 그 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단절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AX 때는 그런 과오를 똑같이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정말 중심에 놓고 이걸 세팅해 나가야 되는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의 정신건강, 신체적인 건강, 건강한 조직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도 그런 주제의 측면에서 좀 반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로마 시대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그 AI를 잘 쓰는 사람들은 0.00001%의 귀족적인 삶을 살고 나머진 그렇지 않을 거고 그러면 역시 우리도 AI로 인해서 일을 자이든 타이든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발생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계층이 완전 나눠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AI 이렇게 가면은 설국 열차처럼 된다고 꼬리 칸과 1등 칸의 차이는 엄청날 거고 잡지 못하고 저 세계에 뭐가 있는지조차 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결국에는 계급이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미 일자리에서는 그런 게 나타난다고 이제 글로벌 쪽에 일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팀장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팀장 안 시킨대요. 이제 키워서 그런 건 없다. 임원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임원 시키지 않는다. 그 밴드에 있는 사람만 계속 이미 이게 다 끊겼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물꼬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추세로 가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결말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다른 쪽으로 이거를 구조를 다시 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번에는 좀 정말 잘 일어나서 그런
그 미래보단 더 나은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나뉘게 되면 이게 속도감 때문에 더 차이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완충 역할을 결국에는 뭐 커뮤니티가 됐건 사회가 됐건 조직이 됐건 학교가 됐건 조정자 혹은 이렇게 통합자 역할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AI는 평균을 빠르게 만든다. 평균이 되는 순간 대체 가능해진다. 그래서 나다움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그니처 정체성.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네. 자기다움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체되지 않으려면 결국엔 자기 고유성을 드러내고 개발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고유성 안에는 결국에는 자기의 삶의 나레이티브가 같이 있어야 그것들이 이제 자기 온전한 또 경쟁력으로 되는 거죠. 카피 불가능한 거는 네. 결국엔 자기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AI가 내용적으로 컨텐츠를 카피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존재의 그 사람의 삶을 복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더 진정성 있게 사는 거, 그러니까 나의 고유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는 게 점점 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커리어 중반의 직장인 분들 중에 보면은 처음에는 고유성, 정체성이 있다 점점 사라지잖아요. 네,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네. 그리고 막 나도 한때는 잘하는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냥 회사 사람인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자신의 시그니처를 잃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조직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 학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개성을 살리는 교육은 또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개성을 오히려 이렇게 죽이는 교육에 가까웠다고. 튀지 마 이러면서. 튀지 마 이런 네네네. 것들도 많았을 거고 조직도 이제 만약에 규모가 크다 대기업이다 보면 이제 관리 차원에서 자기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여지라든지 여백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기다움을 살리지 못하고 없애면서 사는 삶은 그렇게 신나진 않거든요. 이게 조직이 커지면 그건 어려울 수 있지만 뭐 10%, 20% 그러니까 나의 색깔들을 드러내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인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조직의 성장이랑도 좀 연결이 돼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쵸. 결국에는 본인에 맞는, 본인이 드러내는 그런 일이 또 잘 맞으면 훨씬 퍼포먼스가 많이 될 그럼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개인도 좋지만 조직에도 좋은 영향을 사실은 장기적으로 끼치게 봤을 되죠. 때는 그쪽 끼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수님 강연 주제 중에 본캐와 부캐의 네. 이야기가 있잖아요. 본캐와 부캐로 조직과 개인의 성장 동력을 키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본캐와 부캐는 또 왜 AI 시대에 또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나다움이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양성 주제를 조금 건드리고 싶은데 개인 내의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나의 모습들이 있고 그게 어떤 사람이랑 만나는지에 따라서 또 발현이 또 다르게 되잖아요. 나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공감하고 발현시킬 때 더 다채롭게 나의 역량들이 더 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I 시대 때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라고 했을 때 나의 전체적인 다양성의 모습들을 그대로 발현시키면서 산다면 보다 좀 창의적이고 보다 혁신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 발현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텐데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본인도 수용해주고 사회도 수용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AI 시대 때는 경쟁력이랑 연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본캐 부캐 이야기들을 했었던 맥락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떻게 보면 부캐를 시도하려고 할 때 30, 40대 직장인들이 막히는 지점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 망설이는 많은 분들은 네.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경우도 많이 봐요. 근데 그게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사회가 부과하는 고정관념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너무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 아닌가? 라는 그런 그러니까 본인의 불안도 있지만 사회가 주는 메시지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망설이게 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시도를 해보려면 그런 지지 자원을 주변에 또 많이 세팅을 해놓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본인을 잘 알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용기를 준다면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팅들을 이런 도전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환경 세팅을 오히려 하셔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그거도 있는 것 같아요. 자리가 주는 무게라고 해야 되나요? 팀장이 이래도 돼? 막 이런 거 막 역할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엄청나죠. 막는 거죠. 맞아요. 큰 조직은 그게 또 더 엄청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본인을 스스로 죽이는 네, 이렇게 낮춰야 되는 못 드러내면 이제 팀이 영향을 받거나 조직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직 밖에서 작은 실험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좀 안전한 공간에서 나의 시간의 뭐 10%가 됐던 15%가 됐던 조금씩 써보시는 것들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정말 고정관념인지 아니면 실제 데이터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엔 해봐야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자가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실험들을 좀 그래서 안전하게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크타이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AI 얘기가 나오면서 느슨한 연결. 이러한 느슨한 연결이 이제 정체성 회복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또 무엇이라고 보세요? 아까 말한 그 실험들을 하기에 되게 좋은 세팅이 느슨한 연결 안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독서 커뮤니티도 하시고 또 러닝 크루도 하시고 뭐 등산도 하시고 다양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조직 안에서는 탐색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어떤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을 때 이런 느슨한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를 조금 더 드러내서 활동하면서 실험해보고 자기에 대한 데이터를 오히려 쌓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그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혼자 일하는 시간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연결감을 또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소속감, 연결감, 그런 느슨한 연결 안에서 사람들과 연대한다는 느낌, 또 같은 취향 기반이라든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무엇인가를 활동을 한다는 그 느낌, 그 감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좀 좋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학 에도 나와 있는 조직 관리 이론에서 제가 위크 타이와 스트롱 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스트롱 타이가 아니라 위크 타이 느슨한 연결의 관계일 때 그런 곳을 통해서 오히려 취업도 더 잘 되더라. 이게 데이터로 나와 맞아요. 데이터로 네네네. 나와 있었죠. 뭐 꼭 취업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생각 같은 것들을 확장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제 컨버전스 시대라 그런가? 연결이 막 일어나서 그게 이제 사업이 되거나 하는 모습들도 사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느슨한 연결의 그런 곳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를 들어갈 때나 활동을 할 때 아까도 AI 버블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되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주제들이랑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활동도 하시고 또 하나는 거기서 또 의식적으로 내가 좀 더 확산, 그러니까 내가 평생 가도 만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있다면 저는 거기도 의도적으로 한 번씩 참여를 해보시라는 말씀들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자기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활동 범위가 확실히 넓어질 수 있다.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나누면서 AI가 주는 것처럼 또 그 안에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의도된 나의 세계나 활동의 좀 다양성들을 큐레이션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나에게 줄 것인가? 이런 질문들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직도 많이 변하고 있고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도 변하고 앞으로 조직은 어떤 사람을 우리 붙잡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붙잡는다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재상이라고 이해를 해도 된다면 인재상은 결국에는 주도적인 사람을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일은 AI가 많이 해줄 수 있으니 네. 어떤 게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서 주도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게 될 거고요. 그래서 기획력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고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봐서 오히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능력보다도 문제를 발굴하고 이게 왜 문제이고 사회에 정말 필요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것들을 뭐 팀을 꾸리던 AI와 협업을 하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을 인재상으로 많이 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그 문제를 뭐 정말 트러블 메이커가 그게 아니라 문제를 실제로 정의해서 만들어내는 사람. 맞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더 중요해지겠죠. 어떻게 보면 AI 시대가 되면서 본인을 들여다보는 거에 더 점점 더 사람들이 포커스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혼자서 일을 다들 해서 그런가라는 생각 들고 그래서 전 몰랐는데 한양대에 명상 수업이 있더라고요. 명상 수업들 많이 하죠. 제 네. 수업에서도 사실 해요. 아 그래요? 네, 학생들한테 명상 수업을 하는 거는 이제 자기 돌봄의 이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역량들을 키워주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던 간에 자기 돌봄력, 그다음에 타인 돌봄력, 제가 요새 좀 꽂혀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돌봄력이란 단어예요. 미래 어떤 것들을 학생들한테 키워주는 게 가장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을 때 그게 이제 좀 돌봄력에 관련이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일하고 공부하고 이럴 때 나를 돌보는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못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아파도 조금 참고 해야 되고 그렇죠. 성실하게 해야 네.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메시지가 더 강하다 보니 근데 AI 때는 그런 AI가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AI에 시킬 수 있는 것은 시키고 이제 인간에게 남는 건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 서로가 그런 것들을 좀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미래에 가장 좀 필요한 역량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30대, 40대에게 교수님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같은 사실 30, 40대 동료들일 것 같은데 제 동료들일 것 같은데 판을 조금 더 건강하게 짜보자 이런 말씀을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판에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전환기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변화들을 앞으로 5년, 10년에 많이 겪게 될 텐데 이게 기술이 갖고 온 변화일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를 놓지 말자. 나의 그 행복감, 정신적인 건강함도 있고 신체적인 건강함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게 판을 같이 짜보자. 이런 제안과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란 질문에 생각을 해봤을 때 같이 건강한 판을 짜봐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자의 영역에서 저는 이제 심리학자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지만 또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영역에 계시던 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정말 삶을 살고 싶은 건지를 같이 고민해서 조금 더 건강한 변화, 전환기를 맞아보자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AI가 일을 빠르게 바꿀수록 나를 잃지 않는 사람만이 오래 일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네, 나를 잃지 않는 게 더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것 같고요. 오늘 대화가 여러분의 일과 삶을 다시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장시간 우리 교수님 와주셔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인사하시면 돼요. 여기.